자, 부엉이들, 종종 이런 경우 있죠?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책 폈는데 한 5분도 안 지나서 갑자기 카톡이 하나 와요. 잠깐 카톡 읽고 답장 보내고 다시 공부하려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영상 올렸다고 알림이 딱 온 거야. 야, 따끈따끈한 유튜브 영상, 이건 못 참지. 영상을 틀어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내 인스타에 좋아요를 눌러줬네? 그래서 좋아요 목록이랑 댓글도 막 잠깐 구경해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어영부영 2시간이나 지나버린 거죠. 그런데 뭔가가 이상해요. 내가 스마트폰을 계속 잡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공부하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멀티태스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공부한 양은 별로 되지 않는 걸까?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보면 멀티태스킹의 함정이라는 목차가 있어요. 여기서 MIT의 얼밀러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언제부턴가 멀티태스킹이라는 망상에 빠졌습니다. 에? 이게 말이 되나? 우리 다들 멀티태스킹 정도는 하잖아요. 운전하면서 대화하면서 음악도 듣고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카톡도 하고요. 우리의 체감상으로는 분명히 동시에 2-3가지, 4가지 일 정도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하지만 얼밀러 교수의 말에 따르면 뇌의 근본적인 구조 때문에 인간의 인지 능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 뇌는 동시에 1-2개 생각밖에 하지 못하죠. 우리의 뇌 구조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여러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연구했는데요. 사람들을 연구실로 불러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게 한 다음 그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는지 알아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완전히 예상 밖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번 작업에서 2번 작업으로 또 2번 작업에서 3번 작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착각하는 멀티태스킹은 사실 멀티태스킹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그 자신은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1번 작업에서 2번 작업으로 또 2번 작업에서 3번 작업으로 전환할 때 아주 매끄럽게 전환하는 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멀티태스킹엔 문제가 있습니다. 1번 작업에서 2번 작업으로 작업을 전환할 때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작업으로 옮기는 순간 뇌는 재설정되고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이것을 전환비용 효과라고 하죠. 이 전환비용 효과에 대해서는 아주 방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례를 하나 볼까요? 한 부엉이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카톡이 하나 온 거예요. 그 카톡을 확인만 하고 한 3초에서 5초 정도 썼겠죠? 이렇게 확인만 하고 다시 책을 읽는 작업으로 돌아간다고 해봐요. 이때 부엉이의 뇌는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이동하면서 재설정됩니다. 내가 방금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의 책을 읽고 있었는지 떠올려야 되고요. 그 직전에서 책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었는지 떠올려야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는 반드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공부를 하고 있다가 카톡 하나를 읽는 순간 공부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학업 능률이 떨어지고 진도가 나가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전환비용 효과입니다. 전환비용 효과는 학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무언가에 집중해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등등 풀집중해서 노력하는 와중에 문자를 자주 확인하거나 인스타를 하거나 핸드폰을 열어보거나 옆에 있는 친구랑 잠깐 대화하면 그 찰나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집중력을 되찾는 데 들어가는 시간까지 추가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은 생각보다 아주 길어질 수 있다고 하죠. MIT의 얼밀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티태스킹을 하게 되면 작업 전환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엔 시간이 낭비되는 겁니다. 전환비용 효과에 대한 또 다른 연구입니다. 프린터, 노트북 제조로 유명한 휴렛 패커드는 한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한 그룹에선 직원들이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IQ를 검사했고요. 또 다른 그룹에선 직원들이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고 있을 때 IQ를 검사한 거죠. 연구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순히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는 행위 자체가 직원들의 IQ를 평균 10점이나 떨어뜨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 또 다른 연구도 있어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연구소는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시험을 치르기 전에 핸드폰을 꺼야 됐고요. 다른 그룹은 핸드폰을 켜놨는데 중간중간 문자도 받고 이메일도 받게 했죠.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핸드폰을 켜두고 문자를 받은 학생들은 시험 성적이 평균 20% 더 나빴습니다. 비슷한 시나리오를 따른 다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30% 더 나빴다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죠. 멀티태스킹의 두 번째 대가는 폭망 효과입니다. 멀티태스킹을 하다 보면 2번 작업에서 1번 작업으로 다시 돌아올 때 1번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됐었는지 파악하고 짚어내야 되잖아요. 이때 우리 인간의 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깊게 사고하지 못하고 생각이 점점 피상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실수가 하나 둘 쌓이는 거죠. 멀티태스킹의 세 번째 대가는 창의력 유출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혁신은 우리 뇌가 보고 듣고 배운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연결할 때 일어납니다. 이때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성공한 예술가들이나 사업가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산과 바다, 공원이나 한적한 카페 같은 장소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영감을 많이 얻거든요. 하지만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주변 환경으로부터 많은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없다거나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는 등 창의력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약간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멀티태스킹의 네 번째 대가는 기억 감소 효과입니다. UCLA의 한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두 가지 작업 이상을 시키고 그 영향을 추적했습니다. 실험 이후 멀티태스킹을 한 사람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한 사람들만큼 자신이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느리고 실수가 작고 덜 창의적이고 자신이 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멀티태스킹을 얼마나 자주 할까? 어바인 대학의 글로리아 마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 노동자들이 평균적으로 3분에 1번 주의가 분산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연구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사무직 노동자들의 평균 40%는 본인 근무 시간의 40%를 멀티태스킹에 쓴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입니다. 사무실 노동자들이 그 어떤 방해 없이 일을 하는 시간은 1시간도 채 안 된다고 나왔죠. 정말 믿겨지지가 않죠? 완전 비효율의 끝판왕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집중력을 어떻게 올려야 될까? MIT의 얼밀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싶다면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인간의 뇌 크기와 능력이 지난 4만 년간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정말 애용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제가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시작할 때면 핸드폰은 무조건 무음으로 바꿔놔요. 그리고 카톡도 로그아웃 해놓고요. 일을 시작할 때는 음악도 틀지 않아요. 모니터 화면에는 작업에 필요한 것 이외에는 절대로 켜지 않죠. 이제 저도 이거를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다른 것들로부터 한번 방해를 받으면은 시간을 계속 뺏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니터 한 켠에다가 유튜브를 틀어 놓는다든가 핸드폰으로 뉴스를 튼다든가 이러면은 진짜 아무것도 집중 못하고 시간만 계속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런 방해 요소를 그냥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집중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뭔가 하나에 몰두하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이요. 자,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요, 포모도로 있죠. 이거 한번 사보세요. 아니면 스마트폰 알람 기능도 좋고요. 이걸로 처음에는 10분 알람 맞춰놓고 딱 10분만 집중하고 이게 익숙해지면 20분으로 올리고 또 익숙해지면 30분, 40분, 50분으로 올리는 거죠. 그리고 정해둔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풀 집중만 하시고 딴짓에 정신 팔지 마시고요. MIT의 얼밀러 교수에 따르면 이 방법대로 한다면 이 과정이 점점 익숙해지고 뇌도 여기에 점점 능숙해질 겁니다. 미국의 10대들은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 집중하지 못한다. 직장인들의 평균 집중 시간은
단 3분에 불과하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저널리스트 요한 하리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로는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지는 원인을 자제력이 없는 개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도둑맞은 집중력의 요한 하리 작가는 개개인의 문제보다는 현대사회 시스템에서 문제를 많이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TV, 컴퓨터와 같은 IT 기기와 미디어의 보급, 소비자들이 계속 스마트폰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SNS 기업들의 전략, 거대 IT 기업들의 끊임없는 광고 등등이죠. 도둑맞은 집중력의 요한 하리 작가는 집중력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재설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향한 거침없는 반론을 펼치죠. 자, 우리 부엉이들도 이 책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어떻게 도난당해 왔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얻고 다시 집중할 수 있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